A라는 사람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기 위한 적금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어요. 아니,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외제차 살 때냐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꼭 집을 사야 해? 월세로 평생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집에 쏟아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돈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1% 북클럽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입니다. 이미 돈의 심리학, 불변의 법칙 이 두 권의 베스트셀러로 많은 독자분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작가님이죠. 그래서 모건 하우절의 책이면 믿고 사서 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도 모건 하우절의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던 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제목이 독특해요. 돈의 방정식.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준다는 건가? 이런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제목인데요. 원제와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영문판 원제는 The Art of Spending Money.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철학. 지출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인지를 다룬다는 거죠.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더 잘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집착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막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다고 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돈을 모으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10,000원이 됐든 1,000,000원이 됐든 뭐 몇십억이 됐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곳에 지출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과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대해서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막상 돈을 쓸 때 좀 허무맹랑하게 써버리거나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대면서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불행해하는 경우도 작가가 주변에서 많이 접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작가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쉽지만 이 책은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정답을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진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The Art of Spending Money잖아요. Arts. 예술입니다. 지출의 예술. 예술은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정답이 없죠. 지출에 있어서도 소비에 있어서도 예술처럼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습관이나 성향을 통해서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죠. 개인의 특성이나 욕심, 질투심,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돈을 쓰는 행위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의 대전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다르다. 즉, 너가 돈을 쓰는 철학과 내가 돈을 쓰는 철학은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방식의 정답 또는 옳은 길이 있다고 믿고 본인의 방법을 상대방에게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주식을 사거나 집을 사기 위한 적금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내가 옳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믿고 있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A는 B를 한심하다, 잘못된 방식의 지출이다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소비 습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유용함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인간의 의사결정은 살면서 겪어온 어떤 사회적, 심리적 경험을 무조건 반영합니다. 근데 삶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나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소비가 상대방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외제차 살 때냐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꼭 집을 사야 해? 월세로 평생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집에 쏟아붓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나는 하루에 이동 시간만 4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차를 사는데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좀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물질적으로 결핍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외제차가 너무 허세 가득한 사치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외제차가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표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집이 좀 어려워서 무시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브랜드 로고가 큰 옷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 외제차 같은 걸로 계속 뭔가 증명해 보여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이용해서 각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지출하는 방식이나 철학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그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는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돈을 쓰는 방식이 옳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이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가치 있는 지출인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삶의 경험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지 이야기하려면 먼저 당신과 삶의 경로가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특정한 지출 방식을 선호한다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출이 옳은 지출인지는 없고 그냥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뿐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겪어온 삶의 경험은 얼마나 다양하며 그 경험들이 그들이 돈을 쓰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 투영되어 있는지, 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갈 뿐인 거죠. 자, 정답은 없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모건하우절이 아니죠. 모건하우절은 미리 쓰는 부고를 작성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기사에 어떤 식으로 실리길 원하는지 미리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부고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지. 내용은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대강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회사와 사회에, 커뮤니티에 작지만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근데 여기에 당신이 타던 차는 얼마짜리였고 당신이 살던 집은 몇 평짜리였으며 이런 내용을 자기 부고에 적을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고의 내용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뭘 뜻할까요? 우리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요. 이 대목에서 모건하우절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인용합니다. 정말 반가운 책들이죠. 저희 1% 북클럽에서도 둘 다 이미 다뤘었으니까요. 우리는 멋진 물건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남들의 관심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 근데 작가는 멋진 차나 근사한 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작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죠. 문제는 그 값비싼 물건들이 정말 남들의 관심과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효과적이라면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철저하게, 냉철하게 그 효용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쓰는 행위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3끼를 미슐랭 3스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 경험들에서 행복을 계속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되게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경험을 평소에 쉽게 못하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내가 그 즐거움과 쾌락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출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돈을 쓰면서도 스스로 불행해지는 지름길이겠죠. 돈을 소비하면서 도파민 터지는 것들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쾌락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뇌가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모건하우절은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변화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제는 5천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내일은 15,000원짜리 밥을 먹었을 때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배우 윌 스미스도 인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기를 새로 얻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고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며 인기를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돈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부를 측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빼는 것이다. 부는 가진 것 마이너스 원하는 것.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돈의 방정식입니다. 가진 게 아무리 커도 원하는 게 더 크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진 게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원하는 것도 똑같이 점점 계속 커진다면 수입은 점점 커지더라도 사실상 멘탈은 나아지는 게 없겠죠. 똑같이 쫓기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에 대한 크기가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욕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내 스스로의 행복과 효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한, 남들을 위한 소비인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후자를 과감하게 쳐내는 소비를 한다면 점점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모건하우절은 돈을 벌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부자들을 수없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생 필사적으로 돈을 쫓아왔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한지는 몰랐던 거죠. 반대로 주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풍족하게 삶을 누리는 모습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모건하우절의 돈의 방정식 책을 소개하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곧 만나요.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